첫 번째 경우는 내 실력도 중요하지만 앞 사람의 컨디션이 더 중요해요. 이 사람이 역할을 잘 못해가지고 조직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승진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오히려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함께 읽어보고 여러분 편에서 조언을 드리는 고민살롱 시간입니다. 네, 오늘 사연은 직장 내에서 승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사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직과 함께 더불어서 승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미국에서 회사 생활 하시는 분인데, 자, 미국에 살아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연을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형님. 저는 미국에서 설계회사에 다니고 있는 1년차 사원입니다. 대학원 졸업 후 6개월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을 결심하고 새로운 회사에서 한 직급 높게 입사하며 오늘로 1년차가 됩니다. 우선 저의 관심사는 승진입니다. 올해 10월에 있었던 연말평가에서 짧은 기간임에도 다양한 프로젝트 부서에 일하며 눈도장을 찍은 바 같은 레벨에서 상위자에 포함되었으나 연차의 부족, 이직 후 짧은 기간으로 못하였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연차들이 비슷한 동기들 혹은 선배가 많기에 굉장히 경쟁도 심하고 견제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승진도 하고 싶은데 승진을 하기 위한 이 형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해외에서 연락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렸던 많은 내용들이 해외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이 될 겁니다. 해외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사연을 보내셔서 제가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형팬분의 고민은 굉장히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승진에 대한 강력한 니즈나 욕구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사실 예전에는 이런 고민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승진에도 관심이 없고 회사 생활도 관심이 없고 그냥 나는 퇴근 이후의 삶을 살렸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이게 조언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뭔가 성과나 승진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경우라면 훨씬 더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사연은요, 미국의 사례입니다. 미국의 설계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사실 저는 이게 뭐 남의 나라 얘기 같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의 인사 제도를 보면 사실 미국에서 개발되고 발전되었던 제도를 바로 들여온 게 아니라 그 제도를 받아들인 일본의 제도를 받아들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업 성장기 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식으로 뭔가 정리됐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미국의 원래 매니지먼트 방식과는 조금 갭이 생겼어요. 근데 그러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한계점에 부딪히면서 이제는 조금 더 서구적인 문화, 서구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흐름인 미국 방식으로 돌아갈 확률이 매우 높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회사, 특별히 주식회사라고 만들어져 있는 것도 사실 동양 방식은 아니고요, 서구권에서 만들어진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들이 일반화되면서 지금까지 발전해 온 거죠. 그래서 내가 한국에 있건 어디에 있건 간에 커리어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 분, 승진이나 승급이나 또는 이직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위치에 대한 변화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 담당자분들만 보는 채널은 아니지만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할게요. 자, 인사에서 이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전문용어로 직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직급이 뭐죠?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이런 거잖아요. 사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이 직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호봉제에서 시작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인정했던 때가 있어요. 주임과 대리 사이에 뭐 하나 만들고, 그게 이제 계장이라는 직급이었죠. 대리랑 과장 사이에 뭐 하나 만들고, 그리고 과장과 차장 사이에 뭐 하나 더 만들고,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만들어가지고 승진을 많이 시키고 승진할 때마다 연봉도 오르고 동기부여가 된다, 이런 이론이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직제를 만들었다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직제가 우리나라와 뭐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 승진이라는 것 자체가 동기부여 요소인 건 맞지만 그거 자체가 오래가지 않고 그거를 가지고 모티베이션을 했을 때 더 큰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걸 많이 봤던 거죠. 경영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피터 드러커는요, 벌써 1960년대에 승진을 중심으로 한 동기부여는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일반적인 게 7직급입니다.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까지. 이러던 것이 밑에가 너무 복잡해 사원, 주임, 대리를 합치고 그러면서 점점 간단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어디까지 갔냐, 직책과 직급을 일치시키는 직책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4개로 끝나버리죠. 최근에 삼성, LG, CJ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 다 직급을 없앴다고 얘기합니다. 그 직급을 님제로 다 통일한다고 하는데, 인사 직제를 파고 들어가 보면 직제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건 없어질 수도 없어요. 호칭직이라는 걸 통일시키고 그 안에서 레벨을 다른 형태로 바꾼 겁니다. 근데 이 바꾸는 과정에서 보통은 6직급, 7직급 가던 것을 4단계로 간단하게 줄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경우의 특징이 뭐냐면 직책과 직급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즉 직책의 포지션
포지션 숫자만큼 승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새로 필요한 팀장이 100명이야? 그럼 100명이 승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00명이 이미 꽉 차 있는 상태라면 그때부터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새로운 포지션이 생기지 않으면 승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 퇴사를 하거나 또는 경질이 되거나 이런 경우에 그 포지션을 채우기 위한 승진들이 일어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거는 성장하지 않거나 뭔가 변화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로 치면 공기업이나 공공사이드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성장과 쇠락을 막 왔다 갔다 하는 사기업 영역에서는 이것과 조금 다른 트랙이 존재합니다. 새로운 승진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트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지션이 비었을 때 그 자리를 채우는 승진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전에 없었던 사업을 만들어내면서 그 사업을 맡을 적임자로서 발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도 규모가 작더라도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이고 그 팀에 대한 책임의 권한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직책 승진이라는 걸 시켜요. 미국에 있는 설계회사라면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할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특이 영역, 좀 더 전문화된 영역, 이전에 없었는데 새롭게 미래 성장의 원동력이 될 만한 프로젝트를 만들 수만 있다면 당연히 그 자리는 그 프로젝트를 제안한 사람이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경우수 있죠. TO 베이스로 승진하는 것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승진하는 것. 둘 다 승진은 같은데 장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내 실력도 중요하지만 앞 사람의 컨디션이 더 중요해요. 이 사람이 역할을 잘 못해가지고 조직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승진이란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오히려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팀장님이 잘 팀을 이끌었다 하더라도 이분이 승진을 하거나 퇴사를 하거나 이동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승진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앞 사람의 컨디션과 조직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장점도 있어요. 급하게 갈 필요 없고 나는 내 영역에서 조금 더 전문성을 다지면서 천천히 가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식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내 앞에 있었던 팀장님이 자리를 잘 지켜준다는 전제예요. 팀장님이 계속 퇴사하잖아요? 버티기만 해도 나는 그냥 자동으로 승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갈려나가는 것도 버티면 빨리 승진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후자는요, 전혀 새로운 판입니다. 새로운 기획과 도전이 있어야만 승진이 가능해요. 그 말은 뭐예요? 실패 확률도 높고 당연히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안착하기도 쉽지 않고 성공 확률이 낮다 보니까 조직의 지원을 받기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나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직책으로서 승진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도전했을 경우에 실패를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냐? 그렇지도 않아요. 예상했던 어느 정도만 가져도 내 커리어에 새로운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좋은 점핑의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후자의 방법을 조금 더 권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커리어에 대한 개인의 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천천히 완전함을 추구하면서 갈 것인가? 다소 투박하고 리스크가 높고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만의 커리어를 만들어 갈 것인가?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고 있어요. 이 급변하는 속도 때문에 내 앞에 있었던 분이 그 자리를 잘 지켜줄 거란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동을 하거나 퇴사를 하고 해서 내가 그 자리를 맡는다고 해도 그 급변하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보장도 없어요. 이 빠른 변화 속도를 발맞추려면 최대한 빠른 도전해보시고 생각을 유연하게 해서 내가 익숙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빨리 부딪혀보고 실패를 학습의 요인으로 바꿔서 나의 실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도 그로스 해킹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창업을 할 때도 린 스타트업이란 이야기가 가장 기본적인 주류의 트렌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급변하는 시대에서 잘못 만들어진 전문성은요, 그냥 내 전문성을 똥 만드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은 삭히면 안 되고 많은 시도와 빠른 수정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커리어의 디벨롭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커리어에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나만의 길,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만의 성장 방향성과 성장의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커리어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하고요. 여러분의 고민을 여러분의 편에 서 있는 인사팀장으로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